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백선기입니다. 2015년 새롭게 시작되는 진로 레시피에서는요. 지난해에 이어서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자녀 진학 정보와 진로 고민 상담, 그리고 직업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제는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요. 듬직한 구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요. 좀 더 신경 썼더라면은 더 훌륭히 자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들기 때문에요. 근데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화초하고 똑같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애들을 가리켜서 인화초라고 하셨어요. 햇빛이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햇빛을 보면 웃자라더라고요. 키만 멀쑥이 크고요. 여려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휘청거리고 모두 눕습니다. 반면에 싹이 너무 늦게 트고 자라는 속도도 더뎌서 아유 저 녀석은 도대체 언제 자라는 거야 하는 그런 식물들이 비바람에도 꿋꿋하게 서 있었고요. 튼실한 열매를 맺더라고요. 결국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땅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훌륭한 싹을 키워내기까지의 인고의 시간이 튼실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진로교육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기다린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또 두렵고 겁도 납니다. 진로 레시피에서는 그 기다림이란 시간들의 소중함,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곁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지원센터 센터장 김승보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 진로 교육이 대세입니다.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진로 교육 하는데요. 우리 교육 현장에서 진로 교육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거는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회자님은 진로 교육을 좀 받으셨나요? 학창 시절에? 전혀 못 받았죠. 그렇죠. 그냥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가고 그 학교에 가서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고군분투하다가 이래도 가도 될까? 네. 두려움도 있었고요. 네. 근데 다행히 저는 제 길을 나중에 찾아서 행복하게 제 진로를 그러시군요.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로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뭐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고 또 그 전에 학교 교육 과정에도 또 일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과 기술 시간에 진로 교육이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 시간이나 이제 여러 과목 도덕 시간이나 교과목에 이게 흩어져서 진로 교육이라는 말이 계속 있기도 했었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학교에서 진로 교육이 좀 강화가 된 거는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이제 교과 외에 특별 활동이나 재량 활동을 묶어 가지고 자율 활동,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그리고 이제 진로 활동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일주일에 한 3, 4시간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한두 시간은 꼭 진로 활동을 이제 하도록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아이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12년 동안 진로 교육을 계속 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의 진로 교육의 경험, 그 개념이나 경험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접근이나 또 생각들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였군요. 저는 우리 애들도 이렇게 시간표를 보면은 창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지 이 시간에? 창제라기도 창체요. 창의적 체험 활동. 과거에 이제 그 특별 활동이나 재량 활동 경험은 있으셨을 텐데 창제라고 그걸 묶어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아예 이렇게 영역을 만든 겁니다. 근데 저희 애들도 보면요. 그 시간에 뭐 특별하게 했다라는 사실은 기억은 없거든요. 애들 뭐 했느냐? 그럼 뭐 누가 와서 강당에서 이야기 듣고 뭐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들었는데요. 좀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창의적인 체험 활동. 그래서 이제 그걸 묶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그 네 가지 영역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아이들이 국영수, 사과, 은미체 이런 주지 교과나 기본 교과들에서 참 잘 하기 힘든 어떤 역할들,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 그다음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이런 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한데 좀 일반 교과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좀 강조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을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만 하더라도 선생님 상관없이 아이들이 20시간을 1년에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선생님이
직접 인솔하고 지도하는 그 영역 속에서 봉사활동을 해라. 이제 네. 이런 개념이니까. 그럼 바뀌었나요? 과거에는 그냥 20시간 어디 나가서 이것도 해서 있고 저것도 있는 거죠. 20시간도 있고 또 창의적 체험활동에 봉사활동 영역도 네.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시간에 진로 교육은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학교마다 교육 과정이 이제 다 다른데 1시간, 2시간 정도를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네. 지금 통계를 보면 중학교에 한 75% 정도, 그다음에 고등학교에는 한 40% 정도가 이게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목을 선택해서 이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세대 아이들은 우리 세대하고는 다르게 정말 진로 교육에 많은 노출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노출은 많이 됐는데 그 노출의 질은 어떤가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교육 과정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집어넣고는 우선 교육부에서는 이제 진로 교육과를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로 교사를 학교에 한 분씩 네. 5,200분을 이렇게 전환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센터에서 교육부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각종 이제 진로 교육의 콘텐츠들을 만들고 또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어떤 꿈과 길을 추구할 수 있는 그게 진로 교육이죠. 네. 그러니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한 학기 동안 통째로 이렇게 영역을 이제 공간을 열어놓은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아이들한테 물론 이제 지금 4,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초기의 시행착오는 여전히 있겠지만 그러나 과거의 우리 세대 또는 그 우리 지금 아이들의 선배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콘텐츠나 내용들이 아이들한테 이게 그 전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어떤- 진로 교육 시간에 어떤 네. 아이들이 어떤 컨텐츠로 배우게 되는지, 체험을 하게 되는지. 체험을 한다기보다 진로 교육이라는 게 네. 이제 보통 보면 초등학교에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이제 강조점이 좀 다르긴 한데요. 우선 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는 좀 자아이해가 좀 강조가 돼야 되니까 우선 저 자신의 어떤 적성이나 흥미나 관심이나 또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마인드를 어떻게 형성을 할 건지 사회의식이죠. 네.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를 들면 동네를 보면 소방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뭐 각종 기업들도 있고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초등학교에는 좀 이해하는데 이제 많이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에 가면은 이제 직업 세계나 일 세계라는 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한 개인이 각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사회 전체의 어떤 구조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또 이제 더더구나 직업이라는 게 단순히 그 직업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이 사슬처럼 엮여져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생수가 있습니다만은 생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뿜어 올려야 되고 또 생수를 담을 용기를 만들어야 되고 용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어떤 직업들이 사실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중학교 네. 때 좀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대학 입시와 이게 관련이 되는 이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기의 적성과 또 이 사회에서 다양한 일의 세계, 직업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전공을 지금 대학교 때 선택을 하는 것이 내가 성인이 되어서 네. 정말 그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혹은 또 자신이 도전을 좀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직업이 될 수 있을까를 이렇게 결정하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활동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진로 교육이 조금 달라야 된다라는 네네.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다른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진로 적성을 내가 하는 초등학교 때 할 수 있는 활동, 그다음에 중학교 때는 중학교에 걸맞는 활동, 그런 것들을 좀 예시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 우리 학교 전체가 이제 아이들을 지나치게 좀 공부를 시키는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걸 네. 이제
교육학에서는 이제 수렴적인 그 방식으로 너무 좀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학교 교육이나 또 많은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수렴적인 차원의 활동들은 아이들이 아주 실증이 나도록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학교에는 아이들하고 뭐 박물관을 간다든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같이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어떤 수렴적인 그 사고의 틀을 좀 깨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확산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여러 가지 그 좀 아이들이 그 교과서에서 만져보고 접해보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좀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열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는 그런 것이 이제 아이들하고 그룹을 지어서 이제 일종의 그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리더십의 훈련이라든지 또 아이들 또 동년배들 간의 어떤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또 같이 이게 어떤 진로 탐색이나 진로 체험, 직업 체험을 해본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좀 열어주는 그런 쪽 활동 위주의 좀 길을 열어주는 데 주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으면 조금은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전공과 관련해서 좀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전공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수와 대충의 그 커트라인을 놓고 네.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근데 네. 그거보다는 정말 내가 여기 이 전공을 선택을 해서 또 이런 일들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내가 일생 동안 추진하는 것이 나한테 보람과 가치를 줄 수 있는 일인지를 이제 고민을 하는 시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심층적인 형태로 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네.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그 직장에 한번 와서 네. 어느 직장이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중소기업에는 마케팅 파트, 뭐 인사 파트, 재무 파트 다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하나의 그 회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의 그 조직이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충분히 좀 이해도 시키고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게 안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 보면요. 초등학교 때는 지금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는 지식을 집어넣는 거에는 굉장히 그야말로 신물이 나도록 예, 돼 있는 건데. 네, 뭐 신물이 나는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예, 것 같습니다. 그 정도죠. 네네. 예,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에서 좀 틀어놔서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네. 뭔가 만져보고 네. 오감으로 표현할 그렇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활동을 초등학교 때 하는 것이 좋고 중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망을 형성하고 관계 또 리더십 네. 그런 네. 뭐 동아리 팀 네. 플레이가 이제 중요한 네. 이제 그런 거고요. 고등학교 때는 조금 이제 그것보다는 더 발전을 해서 자기의 전공이나 적성을 찾아서 거기에 걸맞는 대학이나 혹은 직업학교나 그렇습니다. 이런 데로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것이 그 시기별에 네. 맞는 진로 교육이다. 굉장히 정리를 참 잘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근데 이제 거죠. 그게 그 부담이 사실은 그 지금까지는 부모님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진로 교육이 강조가 된다고 하는 거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교 커리큘럼으로 공식 커리큘럼으로 진로 교육을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아이들에게 맞는 네. 진로의 어떤 기회를 열어주는 이제 기능이 학교에서 좀 본격적으로 강화가 됐다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로서는 그걸 이제 혼자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그 관점보다는 학교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좀 지도를 하고 또 그 같이 이게 함께 풀어 나가면 좋을지를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시고요. 네네. 사실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뭐 잘 운영이 된다, 될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과연 그럴까? 라는 것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네, 네. 예, 이렇게 하라고 커리큘럼이 짜여지고 하지만 실제로 과연 이렇게 할까? 그렇기 네. 때문에 돈 있는 애들은 어떠한 체험 활동도 네, 네. 막 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양극화되는
걸 더 부추기지는 않을까. 네네. 이제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모든 걸 다 해줄 것이다라고 믿으면 참 좋겠는데요. 아니 학교가 다 해준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커리큘럼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까? 네네. 이제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요. 물론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사회자님 이제 세대의 그 생각으로만 이제 네. 접근을 하니까. 요즘 아이들은 학교를 믿나 보죠? 아니 믿는다 안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농어촌이 참 이게 인프라가 약하고 체험할 곳도 없고 진로교육하기가 참 힘들다 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농어촌이 그 중소도시나 대도시보다 오히려 박물관이나 이런 문화시설은 학생 1인당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쾌적한 차원에서 뭐 박물관 체험이라든지 뭐 미술관 체험이라든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동의 거리나 이게 불편함이 있겠지만 저는 학교에도 지금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드림네트가 이제 매주 가정통신문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보통 보니까 그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은 가방통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가통 줄여서 애들은 가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방에서 이제 학부모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학부모가 관심이 있으면 그걸 뒤져보고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드림네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진로 콘텐츠와 관련된 또 활동지 같은 것도 이게 제공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사실은 좀 찾아보면 학교 공교육 단위에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콘텐츠들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들을 우리 세대의 생각을 해서 학교가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이제 그냥 학교에 대해서 어떤 기존 고정관념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랄까 있는 여러 가지 저 재료들을 좀 제대로 좀 잘 활용하지 못한다. 근데 그건요 어떻게 보면요 학부모한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재료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들은 많이 있는데 학부모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럼 그게 학부모 책임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그거를 들여다보도록 유도를 하고 애들이 전달이 부모한테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어떠한 뭐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라도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거를 누구 책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저는 쌍방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결국 그 궁극적으로 내 아이에 대한 책임은 부모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또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지만 그러나 아이가 어디 학교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생활하고 또 지역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생활을 하고 이제 생활 친구들하고 관계도 있고요. 네. 그것을 모든 그 청소년 시기를 학교가 또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학교 안에서 예를 들어 학교 커리큘럼이 있으면은 그 커리큘럼이 충실하게 정말로 원래의 그 커리큘럼을 만들 때의 의도대로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아웃풋이 나왔으면 좋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 밖의 일은 부모와 본인의 책임인 거죠. 그거를 학교에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학교에 그렇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콘텐츠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떠다니고 있으면은 그거를 조금 학부모들이 이렇게 떠먹을 수 있도록 좀 더 알려주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입니다. 홍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드림네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드림네트만 하더라도 지금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부 홈페이지 또 저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그 커리어넷이라는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검색 사이트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커리어넷 혹은 드림네트 치면 바로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모를 수가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진로 교육이 굉장히 강화가 됐다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교사들도 진로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또 교사들이 진로 교육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배포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 사실 그런 콘텐츠들을 좀 이렇게 활용할 방식이 없을지를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유용한 어떤 혜택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이 방송을 뭐 누구의 책임이다 이 방송을 이런 들으신 얘기는. 분들은 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진로 이런 그 콘텐츠를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시겠네요. 제가 볼 때는 마음만 먹으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요.
초, 중, 고등학교의 진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에 대한 교과서를 저희들이 그 활동지 중심의 체험 중심의 교과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아예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진로와 직업이라는 스마트 웹사이트인데요. 스마트북 교과서인데요. 지금 생각보다 이제 교사들 대상으로 이렇게 만든 거긴 하지만 네. 학부모들이 그 부분을 활용해서 참 이게 진로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가졌다는 얘기들을 하셔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인지가 또 이제 저희 홍보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네. 지금 이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조그마한 노력과 검색만 하면 얼마든지 이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좀 네. 접근을 하시면 예.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참 많이 있다 이렇게 좀 그렇습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콘텐츠는 많다. 열심히 들여다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거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혹은 또 논의하고 싶은 사안이 있을 때 네. 저희 커리어넷 홈페이지에 오시면 학부모 상담실이나 또는 학생 그 진로 고민 상담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두들겨 주시면 얼마든지 또 상담이 되고요. 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각 학교마다 진로 교사가 지금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한 분 이상씩. 그렇기 때문에 그 진로 상담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상담을 하시면 그 진로 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하셔요. 이렇게 수업도 하시면서 또 진로 상담, 진학 상담, 직업 상담, 그 다음에 또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그 어떤 그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체험 활동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들까지 굉장히 유능하신 또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진로 교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방식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로 교사 선생님들하고 제가 볼 땐 또 그 길도 많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학부모님들이 좀 학교 진로 교육에 대해서 조금은 인식을 좀 바꾸고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네. 내 아이를 위해서 네.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너무 진로 교육도 진로가 중요하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를 하면서 너의 진로와 적성을 빨리 찾아야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예,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은 진로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적성을 빨리 찾아야 돼. 나 너무 늦었어. 예, 어려서부터 해야지 이게 다 된다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제가 주변에서 학생들을 만나봐도요. 저는 뭐가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주변에서는 저보고 빨리 적성을 찾아서 대학에 입학을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진로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영어의 이제 career education을 이제 번역을 한 건데 career라는 말이 우리는 이제 진로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경영학이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경력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네. 그건 굉장히 큰 함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진로라고 하면 좀 뭔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경력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체험을 하고 관리를 할까 이런 이제 관점이 듭니다.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청소년기의 아이들한테도 경력 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체험을 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다, 어떤 적성의 부분이 맞는지를 한번 좀 맞춰봤다, 호기심이 좀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 청소년기에 그 여러 가지 경험이나 체험들이 단지 미래의 어떤 적성을 직업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당장의 어떤 흥미, 지금 당장의 호기심, 지금 당장의 어떤 행복함, 이 자체를 위해서도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이들을 자칫하면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아이들이 진로라는 말만 들으면 도망가는 아이들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또 이 공부에서 느끼는 바가 정말 중요한 거고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가를 너가 좀 잘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해보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학교에서 하는 진로교육에 그런 공간을 좀 열어주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반드시 대학 입시에 뭐 쓰임새가 있다. 그래서 뭐 누구는 예를 들어서 뭐 생물학과를 전공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참 곤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이렇게 스토리를 마치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교육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지도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런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100에 1명 나올 똥말똥 하다는 생각이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한 20세, 25세 정도가 이제 경력 초기의 시기거든요. 그때에서 이제 비로소 스스로가 뭔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지 그 이전에 뭐 아이들이 자기 호기심을 알아서 나는 이제 어릴 때부터 곤충에 관심이 있어서 반드시 생물학과를 가야 됩니다. 저는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사를 가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저 강박관념이 일종의 강박관념이 학부모들이나 아이들한테 좀 진로에 대한 피로감으로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는 생각이. 예, 그게 좀 제가 주변에서 느껴본 건 좀 많은 경우들이 많은 거죠. 예,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진로 교육이나 또 입학 사정관제나 이제 이 대학에서의 그 분위기가 바뀌니까 또 사교육 쪽에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그런 방식의 그 스토리를 좀 확대 포장을 한 측면이 저는 또 많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냥 직업학교가 아닌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 자기 전공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예, 그 전공 과목을 선택하려면은 자기가 뭐를 좋아하는지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네네. 진로 교육 활동을 통해서 네네. 뭔가 네. 틀이 잡혀져야지 될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게 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또 어떤 아이들은 쉽게 그 특기나 적성이 발견되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아직까지는 그리 특별하게 내가 좋은 게 뭔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요. 부모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들이 또 많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진로 지도를 부모님이나 친지 이웃 어른들로부터 많이 받았는데 그 진로 지도의 핵심은 제가 이제 82년도에 대학을 갔으니까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저기 대학에는 딱 두 과가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법대 아니면 상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경영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진로 지도의 결과로 이제 그렇게 간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사범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범대학에는 국어교육학과, 영어교육학과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학과라는 곳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대학을 가서 보니까 사회학과라는 것도 있고 심리학과라는 것도 있고 역사학과라는 것도 있는데 저게 오히려 나하고 참 적성이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그냥 공부해서 성적을 잘 올려놓으면 네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 이런 식의 지도가 어떻게 보면 좀 진로를 이렇게 진로 선택을 좀 거르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그래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뭐 수능을 이제 점수를 올리는데 이제 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맞추면 커트라인과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 2, 3일 그냥 밤잠 안 자고 고민을 해서 내 어떤 전공을 선택한다. 이렇게 돼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이들은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서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또 대학에서 전공을 지금 내가 잘못 왔다고 선택을 하거나 중도 탈락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뭐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학교 입장에서는 또 대학을 진학을 시키고 또 그나마 이렇게 한 단계라도 이렇게 좀 이름이 더 알려져 있는 대학을 그러니까 진학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뭐 인지상정이겠습니다만은 그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내가
후회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건 굉장히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제 전공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성적이 유일한 잣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적이 아니어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테면 뭐 나의 경제적 우리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라든지 또 내 적성이나 관심사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 대학이 직업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인문학 교육을 받아서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직업을 선택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학은 당연히 직업 교육이 아니죠. 직업 교육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마치 전공 선택이나 학과 선택이 그러니까 직업에 완전히 거의 100% 선택의 어떤 확정이 되어야 이게 또 전공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제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한 걸음 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성적만은 아니다. 다양한 어떤 선택 기준들이 있다 하는 측면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그 외국 대학들을 보면요, 우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전공을 딱 선택해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학교들은 그 전공을 초월해서 1학년 한 1년 정도는요 전공을 초월해 가지고 다른 과 친구들하고도 같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 언더 컬리지 형태로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이과도 한번 기웃거려보고 다른 데도 기웃거려보고 하다가 결정짓는 이런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좀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거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실제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지금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덴마크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미국에도 이제 주별로 어떤 주들에서는 한 1년 정도 영국 같으면 이제 갭이어라고 하고 이제 아일랜드 같으면 이제 전환학년제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중학교의 지금 자유학기제의 그 기본 컨셉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교과 공부 위주의 어떤 수렴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고 아이들이 좀 마음껏 자기 생각을 한번 뻗쳐볼 수 있는 확산적인 어떤 기회, 공간을 이렇게 주자. 그걸 저는 뭐 좀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이 좀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도적으로도 보장을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도 물론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세계적으로 교환 학생 그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교환 학생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저는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뭐 미국쯤 될 줄 알았는데 독일이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아예 한 1년 정도 교환 학생을 다녀오는 걸 굉장히 일상적인 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 가지 청소년기의 경험들이나 폭이 넓어져야만 아이들이 스스로가 다양한 이 선택지 속에서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학교 단계에서라도 아이들이 정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열어주고 대학 당국에서도 최근에 대학교별로 교환학생 제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또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대학은 아예 이게 전공과별로 진로 상담 교수제를 또 운영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 틀 속에서만 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주변에 여건들은 없는지 그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학부모님들이 좀 능동적으로 따라가야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의 폭도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이나 진로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결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지 가장 잘 알 수 있고 어떤 위기가 닥쳤을 적에 그거를 극복하는 능력도 스스로 판단하는 거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는데요. 아이들이 진로를 스스로
판단하고 찾아가는 길을 어떻게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보자는 거죠. 네. 이제 제 아이가 지금 그 나이가 찼습니다마는 저 중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애가 제가 의도적으로 심부름도 시키고 뭐 아주 집안에 뭐 심지어 밥도 한번 시켜서 스스로 차려 먹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다반사하고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네. 근데 2학년 때 오더니 아빠 이제 나 그런 일 시키지 마. 나 이제 공부해야 돼. 네. 그러고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만 하느냐? 아니잖아요. 네. 뭐 어떻게 중학교 2학년짜리가 공부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거죠, 이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을 놓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청소도 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 저 여러 가지 잡일이나 또 웬만한 일들은 옷도 스스로 고르게 하고 잡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생활의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자꾸 주고 그것이 따르게 보면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인데 괴롭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하면서 그냥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공부만 신경 써 이런 식의 방식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학교 생활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그냥 거의 10시간, 12시간을 앉아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듣게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굉장히 비극입니다. 네. 아이들로서는 굉장히 고문이거든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같이 의논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그리고 스스로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 그리고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팀워크나 리더십을 훈련해 보는 것 이런 경험이 이제 아이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진로교육과 다른 게 아니다. 네. 진로교육이라는 게 뭔가 별도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리더십을 키우고 열정을 키우고 팀워크를 키우고 또 스스로 해보는 경험을 많이 확장을 시켜주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진로교육의 출발이고 또 학창시절 청소년기에는 끝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이 교육이라는 게 학습하고 연결시켜서 교육 이코르 학습 예, 거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진로교육 자체도 다른 별 세계가 있어서 그것을 추구해야 그렇습니다.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교육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거길 통해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지고 진로를 결정하는 스스로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부연을 드리면 이제 아까 제가 커리어라는 말이 이제 진로이기도 하고 경력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학업 경력에 대해서만 너무 관심이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네. 학업 경력이 아닌 다양한 어떤 일 체험,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심부름 경험이라든지 청소 경험이라든지 또는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이나 또는 박물관 체험 활동이나 감상 활동이나 이런 다양한 경력은 경력이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경력으로 아이들을 그거 자체가 학습이 될 수가 있다. 공부 학습만 학습이 아니고 네. 그 자체도 학습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토대가 돼야 이게 진로에서 또 다양한 어떤 경력들이 열리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아무래도 수능 한 점 더 맞아야지. 지금 네가 이 시간에 박물관은 무슨 박물관이야. 그렇죠. 고3 때 네, 박물관 그렇습니다. 가고 네. 미술관 가고 그거는 네. 정말로 네. 간 큰 엄마 아니면 네, 예, 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런 전반적인 것이 모두 이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진로가 중요하다는 게 알고 적성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예, 그런 게 좀 비극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거꾸로 보면 지나치게 그러니까 간이 크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네. 사실 그 자체가 좀 강박관념입니다. 네. 아니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어떻게 시험 공부만 할 수 있고 학업에만 매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친구는 1000명에 뭐 한 7, 8명 정도 있을지 그렇죠. 예.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나머지
그 995명도 같은 방식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자체가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곤충에 정말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은 곤충을 너 저 곤충 이거 하지 말고 공부하라 하면 그 아이한테는 고문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정말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교수가 돼야겠죠. 그런 아이들은 연구하고. 예를 들어서 너 공부하지 마 하면 고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 995명의 아이들한테 너 곤충만 저기 갖고 놀아. 혹은 너 공부만 갖고 놀아.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그 아이들한테는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아이들이 뭐 곤충도 한번 가져 놀아봤다가 또 레고도 한번 가져 놀아봤다가 또 동물하고 한번 놀아봤다가 또 책도 한번 읽어봤다가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아 이게 참 거기에 좀 재미를 붙이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저 학창 시절에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자체 때문에 이게 아이들을 막 이렇게 다구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나 딴 생각의 여유가 커질수록 그런 어떤 그 결정력이 높아지고 자기 이제 그 심리학에서는 자기 통제의 범위라고 하는데 네. 그 자기 통제의 범위가 이게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스스로가 정말 우뚝 서는 아이로 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쉬운 그렇죠. 일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진로 애들을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새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일들이 이제 영광 해룡고 같은 경우에는요,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사전에 제가 논의할 때 영광 해룡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네. 뭐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찾아보면 이제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신 학부모님이 영광에 있는 그 학교가 좋다고 해서 막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영광 해룡이 굉장히 훌륭한 학교고 굉장히 우수한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그 학교에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열어주는 학교여서 제가 이제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를 들은 거지만 그런 학교가 서울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부산에도 많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또 잘 뒤져보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저 학교는 이런데 우리 학교는 왜 이러냐, 저 아이는 저런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러냐, 이런 차원에서의 비교보다는 공교육에서 또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아까 제가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자기 통제의 범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자기 통제의 범위를 좀 열어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할 수 있고 스스로가 뭔가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가 결정하는 아이로 만드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이제 바쁜 맞벌이를 하거나 하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바쁘신데 바쁘기 때문에 유일하게 체크하는 게 어쩌면 너 성적 한번 보자,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이거보다는 그 유일하게 정말 틈이 없을 때 아이한테 내가 정말 그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성적보다는 네. 뭐 그런 좀 우선순위의 문제를 네.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이제는 좀 많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보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금 길을 터주고 여유를 갖고 부모님들이 조금 지켜봐주고 어려울 때 조금 도와주고 하는 것이지, 너무 이렇게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도 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도 그렇지만 저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서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드는데 네.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욕심을
또는 기대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욕심이니까요. 그런 기대나 욕심을 좀 이렇게 자제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좀 이렇게 지켜봐 줄 수 있는, 옛날에 왜 공익 광고에서 누구는 가까이 보라 하지만 부모는 늘 멀리 보라 하고 함께 가라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좀 멀리 보고 또 함께 가도록 이렇게 옆에서 지켜봐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학부모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고, 그건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부모로서 저 느낌은 정말 인내의 시간이 참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아무튼 지금 오늘 이제 진로 레시피가 이제 시즌 3을 시작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다양한 고민과 또 궁금증들이 이 진로 레시피에서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풀릴 수 있고 또 같이 논의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남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체면과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그렇게 살아온 삶이 행복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다르게 살아보겠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 진로 레시피가 용감한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